이렇게 작사 작곡을 할 때요. 그 음을 알고 싶은데 가령 기타 음이다, 피아노 음이다, 바이올린 음이다, 첼로 음이다. 그 악기가 다 있을 거예요. 악기가 다 있는데 직접 연주를 하지 않아도 그 음표라든지 이렇게 그 음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아 그 악기 소리가 강중약으로 이게 뭐 스피커 조절하듯 소리가 이것은 크게 하고 이것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라 각 악기를 일일이 연주자가 연주하지 않아도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렇게 딱 그것을 찍으면 그쪽 소리가 나는 거. 도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면은 그 음을 강중약을 해서 어떤 소리는 작게 나야 되고 어떤 악기는 어떤 것은 많이 크게 나거나 그 비중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곧바로 이렇게 작사 작곡이 가능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음표를 잡아주고 하는. 그래서 각 그 프로그램 이 노래에 가장 적합한 악기가 어떤 것인지 추천해 주거나 제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악기를 갖다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매우 좋죠. 매우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히트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목소리로만은 부르더라도 자연스럽게 음표를 찍어주거나 가장 적합한 악기를 추천해주거나 이렇게 소리에 이렇게 맞게끔 또는 자기가 그 악기를 골라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완전 좋을 텐데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이것을 원래는 연주자가 연주를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나 개인 프로그램으로서 너무 좀 쉽게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에 기타하다 그러면 구멍을 하나잖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든 뭐든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소리에 나오는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개로 나오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약간 볼록하게 현대 기타보다 볼록하게 만들거나 첼로, 바이올린 이런 종류의 모든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볼록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약간 좀 틀리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풍성한 음이 나오는데요.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모든 코팅제를 바꿔서 매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거나 안에다가 오목은 이렇게 홈을 파주는 거예요. 오목골처럼 이런 진동판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 개로 만들어 주거나 오목오목한 홈을 여러 개로 수없이 파가지고 음을 이렇게 오목골처럼 이렇게 방사합니다. 음을 양쪽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따라 여러 군데에서 나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진동판이 따로 거기 있어요.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가 4개 있다 그러면 언어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 가지고 소리를 내면 굉장히 그 기존과는 틀린 소리가 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스피커의 이런 방향이 이런 스피커 이 음의 이렇게 진동 방향 여기 이렇게 하면 보다 풍성한 소리가 날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전파로 음을 유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음을 유도를 해서 온 강당 안에 온 방 안에 가득히 음이 차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초음파로 그 목소리를 실어 보낼 수가 있는데 현재 기술로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싸가지고 거기다 음을 실어 보내는 식으로 훨씬 멀리 갑니다. 또 한 군데가 아니라 10군데를 지향해서 쌌다 그러면 각각의 소리에 각각 틀린 음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각도별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피커가 이런 형태의 스피커가 강당 안에 10개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소리를 각각 내거나 해서 음의 크기를 강중량으로 해서
소리를 오케스트라처럼 내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 YTN에서 이것을 YTN은 제 기술이 하나 둘이 아닌데요. 그래서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쪽에서 무단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함부로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 그거 이거 제가 하는 기술 발표하는 것마다 꼭 그렇게 거기서 유사한 기술이 나오거나 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시 대시도 그러는데요.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정부 차원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 어인 일인지 페이스북에는 팔로우로 다 들어오셨는데 각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들하고 의원들이 다 들어오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렇게 들어오고 원식 국회의장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도 팔로우로 들어오셨는데 그쪽에서 팔로우 하셔놓고 저한테 팔로우했다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이런 부분은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원도 50명 이상 우리나라 의원들 30명 이상 팔로우 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계속 그 광고를 들어오시더니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일본과 독일의 의원들을 또 수상관자, 총리 이렇게 다 들어왔거든요. 캐나다 총리 의원들, 오스트리아 총독과 총리, 영국은 상원이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IA, FBI, 정보기관이 보셨나 본데 CIA, FBI, 모사드, 그다음에 중국 정보기관 상무부 외교부, 러시아 인무부도 들어오고 공식 계정에서 다 들어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들어오고 아세안 유럽연합도 들어오고 불가리아, 라트비아 전쟁 중인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정치인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마 드론 기술과 이렇게 카메라 기술 때문인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방송 기술은 제 기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말라는 뜻이죠. 네네. 모든 악기에 오목건 폼을 파갖고 오목골처럼 음이 반사되게나 대중소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볼록볼록한 고정물로 넣어서 음이 부딪히는 음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그 스피커에다가 확성기를 결합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피커에 확성기를 결합한 제품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리가 훨씬 더 좋다. 소리가 크고 모든 확성기에 전기 넣는 것을 군에서 확성기도 대북 확성기도 하고 이렇게 확성기 하는데 강중량으로 넣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확성기가 10개다 그러면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전력 단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조화되면서 보다 웅장하거나 오케스트라처럼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각각의 확성기나 스피커에서 서로 다른 악기의 음이나 다른 소리가 나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라처럼 만드는 이런 이런 연주가 가능한데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 스피커마다 마치 연주자처럼 각각 서로 틀린 악기를 만들어내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앞에 스피커 10개 있으면 이렇게 개가 어떻게 음을 연주를 합니다. 짱 좋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네. 군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초음파를 이용해 음을 실어 보낼 수 있는데 초음파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는 소멸이 되고 음만 전달이 되는 기술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의 초음파가 아니라 100개의 초음파에 음을 실어보내면 똑같은 소리나 다른 소리를 정신을 혼란시키려 하거나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을 텐데 군사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떤 충격이 크겠죠. 음파 무기가 되겠습니다. 둥 이렇게 하면은 웅장하게 북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쪽에서 음파로서 뇌를 진탕시키거나
충격을 준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뭐 구토를 일으킨다거나 실신하거나 가능합니다. 초음파에다 음을 실어가지고 특정 원하는 거리에 정확히 좌표 숫자 방식으로 100대의 초음파 기기에서 쏜다 그러면 엄청난 위력이 되겠죠. 전쟁 무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초음파 서로 다른 방향의 초음파를 몇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10개든 묶어서 훨씬 더 거리 전달이 멉니다. 멀고 이것을 특정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일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지도, 하늘지도, 땅속지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땅속지도 이렇게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전 세계로 이제 국제 표준으로 할 수 있고 숫자 방식이니까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모든 방사능 무기는 이에 연동하고 A사 레이더도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실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점을 F-35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파를 쏠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서 쐈을 때 거기서 상대가 어떤 저주파는 거기서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A사 5,000km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A사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부터 훨씬 멀리 이렇게 조사를 해요. F-10나 F-35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부딪히는 순간 강한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파 2달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간다라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 위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성 같은 것으로 그 위치를 F-30, F-10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유성 카메라로. 또는 여러 군데 그 전투기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미리미리 다 쏴버려 가지고 움직이는 방을 프로테이지를 따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일 때 30%, 70%, 60%, 9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투기 움직입니다. 드론 움직임도 될 수 있고요. 드론 잡을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미리미리 쏴버리는 거. 대공 방어망 또는 저격 소총 움직이는 암살 대상자의 움직이는 범위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파의 모든 송수신에는 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드론 일에 로봇이 자동 전투할 때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입체로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입체로 판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 추적하면서 이게 또뭐각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거 일련번호를 따라서 자동 추적하면서 이게 각각 이게 그 특정 지휘관만 소멸하는데 특정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차량 이런 특정 비행체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정을 딱 찍어놓으면 여러 대가 하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100대가 한 군데를 하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집단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구리에는 당하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공격 무기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어떤 전파의 전력을 단위를 대중소로 할 수도 있고 빛의 세기를 대중소로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도 틀리게 할 수 있고 같은 한 지점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서로 다른 어떤 파형의 레이저파 또는 이렇게 서로 다 빛은 하나가 되어서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상대방의 자동차에 맞았다가는 강하게 이렇게 빛으로 바뀌거나 강하게 열로 바뀌어서 순간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지연 방식이죠.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강하게 융합 반응, 순간적인 반응이 폭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추진기로 우주 공간에서도 추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돋보기 같은 거 미세한 초점을 잡으면은 거기에 열이 집중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약간 넓게 둥구스름하게 잡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열이 생겨서 추진 구조로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레이저를 부딪혀 가지고 강한 융합열을 만들어내는데 레이저 10개, 100개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부딪혀 가지고 특정 지점에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저가의 레이저 공격기로도 한 지점을 특별하게 똑같이 공격을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융합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쓰면 머스크 위성통신에서 멀리 가고 송수신 구조에서 유리하다, 신호도 뚜렷하다. 이것은 워키토키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해서 시내에서 워키토키망을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서 할 수도 있고 자체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음질을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루면 소리가 좋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요 그 TV 또 이거든 뭐 데스크탑 이런 데서도 다룰 수 있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몇 개를 달든지 이런 마이크 스피커죠. 이 마이크의 자체에다 달거나 스피커에다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다 달 수 음질을 좋게 하는 방법인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도 노래 부를 때 꼭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켜고 합니다. 네네. 아니면 내장 사운드는 한계가 있어서 네. 하시면 제조사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TV든 뭐 데스크탑이든 어디든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파의 송수신에서도 쓸 수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쏴가지고 멀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력 송수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선에서 전력을 송수신하거나 할 때도 다섯 개의 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게 5개다 그러면 언어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110, 220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한 군데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5개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스피커다. 그러면 전선이 5개 있고 배터리에서 공급이 되든지 110, 220이다 그러면 언어프를 통해서 몇 개의 전기선에서 갖다 쓰는 하나의 전기선에서 10을 보냈다 그러면 50이죠. 5개면 2개면 20이고 3개 이런 식으로 전력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전자혈액위판에 구현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조명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선이 5개다. 배터리 방식이나 110, 220에서 2개, 한 개에서 공급한지 2개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많이 갖다 쓰거나 적게 갖다 쓰거나 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전구 방식이든 아니면 뭐 LED 발광 다이오드 방식이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하고 전력도 광중량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키면은 동시에 융합빛으로 바뀌어서 환합니다. 자동차 전조등에서도 그렇고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데서도 오목한 을 파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발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물을 데워 금속을 데워가지고 금속 안에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물의 통로가 있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이나 난방을 할 수 있다고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기저인데요. 이거를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음을 봐서 오목을 렌즈처럼 수십 개 수백 개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할 때 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360도로 배치해서 태양이 어느 쪽으로 뜨든 간에 계속 반사 복사가 이루어지게끔 빛을 반사 복사하는 기술로 이걸로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목난로도 그럴 수 있고 한목난로가 아니라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안에도 오목한음을 파줘요. 방송 안테나 같은데 이렇게 스카이라이프 안테나에서도 이렇게 수신기 있잖아요. 접시처럼 그것도 오목한음을 파줘요. 또는 차량용 안테나 이렇게 길쭉한 금속 안에도 오목한음을 파줍니다. 훨씬 수신이 잘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목렌즈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 태양을 전지할 때도 패널을 할 때도 오목한음을 파주면 거기에 빛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훨씬 더 발전이 잘 됩니다.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할 때 이것은 이게 평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오돌도돌하게 금속을 추가로 넣거나 밴딩식으로 금속을 추가로 넣으시면 제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금속 카펫이다. 콘덴서 이론인데요. 금속을 평판보다 약간 좀 더 추가로 두툼하게 넣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반도체 회로에 대해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존스홉킨스 네이처 연구 그건 완전히 제 기술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양열에 태양광 발전할 때 오모코넘을 파주거나 쭉 많이 파주겠죠. 대중소로 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돌도돌한 구조를 넣어서 전기가 축적되어서 한 군데 이렇게 모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판인데 굵은 구리줄을 구워줘서 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줄이겠죠. 구워줘서 전기가 빨리 이동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케이블 같은데 뭐 어떤 컴퓨터 같은데도 있는데요. 본체 마더보드하고 뭐 이렇게 그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거 뭐 기타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이 뭐 TV 뭐 PC방 전용성처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약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케이블이 들어가게 하시면 케이블이 다 10개짜리는 다 두께가 똑같은데 그 중에 한 선, 두 선, 몇 선이 두께가 틀려서 PC방 고속선처럼 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 빨리 전송하게 되거나 이 모두를 같이 도로라고 얘기하면 넓은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신선,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각각 피복이 있고요. 그래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서 통신선을 해서 정보 양이 틀리게 들어가서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고 두 가지가 하나가 되죠. 몇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서 정보 양을 틀리게 보내는 송수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에 전기선, 유선 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주고받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기존에 두꺼운 놈 있고 이쪽은 얇은 쪽이 들어가실 때 피복 개시. 전기선원에서 구리선이 대중소고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을 들어가면 대중소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중류로 저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모터 바로 직전에 선에다가 설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터나 발전기 이렇게 바로 직전에서네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껍게 하면 이게 전기가 축적이 되는 카패시터가 되는구나 하는 제 이론을 듣고 다른 데와 차별해서 두꺼운 구리선을 넣어주거나 다른 데는 똑같은 굵은 선이 한 선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똑같은 게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서 전기를 축적하여서 모터를 안정적인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도 쓸 수 있어요. 컨버터에도 쓸 수 있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선에서 공급하든지 두 선에, 세 선에, 네 선에, 다섯 선 공급하든지 10칩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합니다. 배터리 방식이나 110, 210 뭐 등등등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